konnichiwa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상효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자 어휘의 좀 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학습 팁이라든지 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형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자 어휘는 네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한자 읽기,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문맥 규정. 문맥 규정이라는 건 빈칸 넣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유의어, 네 번째가 용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뭐 유의어는 비슷한 단어 찾는 거고, 용법은 그 단어가 올바르게 쓰인 문장을 찾는 거예요. 보기는 네 가지가 되겠죠. 총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25문제가 출제가 되고, 여기에 점수가 여러분들 30점 만점이라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문자 어휘가 이제 1교시가 여러분들 문자 어휘 플러스 문법 거기다가 독해까지 해서 110분 동안 보잖아요. 시간이 조금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요 문자 어휘 파트는 한 12분에서 15분 정도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처음부터 막 시간을 재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볼 때 다 풀고 시간을 봤는데 몇 분이더라. 뭐 예를 들면 16분이더라. 이러면은 내가 조금은 빨리 풀어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인지하면서 어떻게 시험을 볼 건지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네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고, 먼저 이제 한자 읽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자 읽기는요, 뭐 쉽게 말하면 뭐 여기 써 있는데 밑줄 친 한자가 있어요. 그게 뭐 명사든 뭐 형용사든 부사는 뭐 한자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히라가나로 어떻게 바꾸느냐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2분 이내로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좀 연습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문제를 보자마자 보기부터 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풀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안 풀릴 때는 반드시 문장을 해석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밑줄 친 단어를 한자로 된 밑줄 친 단어를 히라가나로 바꿔주는 파트다라는 것들 6문제가 나오는구나. 내가 한 2분 이내로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자 라는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제 유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음독과 훈독 구분하기라고 되어 있죠. 한자는 음독과 훈독이 있습니다. 음독이라는 건 소리 나는 대로 읽는 거예요. 발음 같은 거죠. 그리고 훈독은 뜻을 읽는 거예요. 뜻을 가지고 읽는 건데, 요거는 사실 뭐 형용사나 동사 같은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 다르게 읽죠. 원래 있는 한자대로 읽지 않고 일본식으로 바뀌어진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훈독은 사실 암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독은 많이 단어를 읽다 보면 센스가 생깁니다. 하지만 훈독은 정말 뭐 밑바닥부터 외워주는 것밖에 없으니까, 아마 여러분 뭐 N1을 시험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자가 어떻게 되어 있고 뭐 이게 음독이 뭐고 훈독이 뭐다라는 사실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 두 가지를 먼저 구별해야 됩니다. 한자가 두 글자가 이렇게 묶여 있다 이러면 대부분 음독이라고 보세요. 뭐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지만 한자가 두 가지 이상 합쳐져 있어 이러면 음독일 확률이 높겠구나. 소리 나는 대로 읽어보자 라고 하는 거고, 훈독 같은 경우 한자가 하나 혹은 형용사 혹은 뭐 동사 같은 것들은 이제 좀 신중하게 외워주시는 게 좋겠죠. 다음 장단음이 있습니다. 우자죠. 한마디로 일본어의 이 장음을 지배하는 애가 우잖아요. 이 우가 들어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요거 좀 구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구별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읽을 때 단어를 딱 세 단어가 나오죠. 그럼 그 단어를 읽을 때 우자를 조금 의식적으로 길게 읽어주는 거죠. 원래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라고 하잖아요. 뭐 정확하게 따진다면 아리가토 우죠. 여기가 장음이에요. 이 우자를 조금 길게 끌어주시면 됩니다. 아리가토 이런 식으로 고자이마스 뭐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되겠죠. 아무튼 의식적으로 조금 단어를 접할 때 우자가 있는 단어들은 길게 읽어주자라는 것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세 번째입니다. 예외적인 한자 읽기예요. 예외라는 것들은 이걸 좀 멋있게 말하면 난독어라고 해요. 뭐 음독과 훈독이 섞여 있거나, 아니면 뭐 분명히 단어가 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음독을 안 읽고 훈독을 읽는다.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게 표시를 해 놓아야겠죠. 이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표시하면서 정리하는 거 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문제 중에 많은 비율을
자랑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정리할 수 있는 난도거 파트 몇 가지 정도 한 뭐 나올 때마다 공부하면서 진행할 때마다 요건 조금 다르게 읽네 라는 것들 표시하시면서 공부하면 되겠죠. 일반적인 한자 읽기라는 건 그냥 뭐 음독인지 훈독인지 그냥 일반적으로 나온다라는 내용입니다. 평소에 학습 팁을 조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자 읽기는 아까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음독과 훈독을 일단 구별해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단어가 한자가 두 가지 이상 붙어 있을 때 이러면 대부분 음독으로 좀 발음을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머릿속에만 잠깐 넣어두는 거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단어들 한 글자로 쓰이거나 아니면 동사 같은 것들, 명사, 형용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이제 훈독으로 따로 정리하면서 외워주셔야겠죠. 장음입니다. 우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신경을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엔 잘 안 돼요. 하다 보면은 조금 노하우도 쌓이고 본인만의 그리고 이게 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구별했었지? 라는 것들을 조금 정리하면서 많이 보이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노트에다가 딱 정리하면서 이건 우자가 있어. 이건 우가 없네. 짧게 읽어야지. 이런 식으로 장음을 표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금이 들어있느냐 없느냐 같은 것들이 좀 시험에 나와요. 좀 치사하죠. 정확하게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트가 무려 언어 지식 아닙니까? 그 나라의 언어를, 한자를, 단어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거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면서 처음에 외울 때 평소에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하면서 표시하면서 공부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저도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인데 이 소리를 내면서 암기하는 게 좋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를 좀 약간 길게 초금이 있는 것들은 초금을 확실하게 외워주는 거. 단어를 뭐 대충 뭐 학교, 학호, 학생, 학생 뭐 이렇게 외우지 말고 단어를 조금 신경 쓰면서 이 단어들은 시험에 많이 나왔다 그랬어. 이거 기출 단어야 무려 이러면은 그 단어를 조금 발음을 하실 때 소리를 나는 대로 발음을 하시겠지만 내가 일단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읽어보고 그 다음에 써보기도 하고 이러면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쌓이면 언어력 혹은 뭐 어휘력이 좀 올라가는 거겠죠. 이게 언어에만 언어 지식에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청해할 때 청해 듣잖아요. 그때 내가 발음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단어는 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발음을 조금 소리를 내면서 암기를 하는 것들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자 문제나 아니면 청해 문제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들 하니까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소리를 내면서 읽어봅시다. 너무 크게 안 내도 되겠죠? 작게라도. 다음 예외는 역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예외는 따로 정리하는 게 맞잖아요. 뭐 공식도 다 예외가 있고 혹은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것들은 조금 이렇게 메모를 해두고 우리 항상 그렇게 공부를 해 오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역시 정리도 잘하겠죠? 여러분들만의 노트를 좀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노트에다가 예외 단어도 정리해보고 뭐 장음이 들어있거나 타금이 들어있어 그런 것도 좀 정리해보고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정리가 된 노트를 보면서 학습을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나중에 그 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어 이러면 이제 합격 노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꿈에라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시험에 좀 잘 안 됐어요 아쉽게도 이러면 이게 뭐 데스노트가 될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제 이름 쓰지 마시고 아무튼 평소에 조금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우리 단어를 접근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파트는 문맥 규정입니다. 이 문맥 규정은 말만 어려워요. 그냥 빈칸 넣기예요. 빈칸 넣기인데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 중에서 빈칸이 공란이 있어요. 빈칸이 뚫려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단어를 넣느냐라는 게 이 문맥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 수는 7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요거는 문장을 해석을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한 4분 정도 여유 있게 공부를 하시면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거나 이건 좀 해석이 좀 막혀 이런 것들을 넘기세요. 나중에 다 넘긴 다음에 일단 내가 아는 문제 다 풀고 마킹을까지 다 한 다음에 몰랐던 문제들이나 표시했던 별표 문제 같은 것들 있죠. 어려웠던 문제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까지는 문제를 풀 시간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시간 관계상 솔직히 그 정도 되면 좀 찍고 넘어가는 것도 좋아요. 나중에 혹시라도 독해까지 다 풀고 나서 시간이 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출제 유형은요, 단어 고유의 의미를 묻는 문제, 즉 그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지만 문장이 완성이 되느냐, 이런 것들은 그냥 단어 고유의 뜻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단어 간의 호응 관계를 묻는 문제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자를 쓰다 하면 여러분, 뭐 쓰다라는 단어가 많겠지만 모자를 쓸 때는 보시오 카부르라는 동사를 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단어를 쓰다, 뭐 한자를 쓰다 이러면 카크죠. 그리고 뭐 안경을 쓰다 이러면 카케루잖아요. 이런 식으로 동사 파트가 조금 호응 관계를 이루어지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따로 정리하는 게 역시 좋겠죠. 정리가 문자어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노트에다가 얼마나 잘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요게 여러분들이 합격의 비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 명심해 주시면서 단어 노트는 역시 하나, 나만의 단어 노트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평소에는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고득점을 위해서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동사랑 부사가 무조건 중요하죠. 아무래도 조금 단어 한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음독 읽기보다는 훈독 읽기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동사와 부사니까 이 훈독을 또 7문제 중에 뭐 한 3문제 혹은 2문제 정도 나올 텐데 다 놓쳐버릴 수는 없으니까 반드시 동사랑 부사를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잠깐 얘기했지만 아까도 서로 호응 관계에 있거나 수거처럼 사용되는 표현들, 이런 것들은 따로 정리해야겠죠. 아까도 말했죠. 뭐 모자를 쓰다, 보시오 카브르라는 동사를 골라 써야 돼요. 뭐 안경을 쓰다, 메가네오 카케르라는 단어들을 골라 써야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유의어예요. 뭐 유의어 같은 것들은 여기도 잘 나와 있습니다. 제시된 단어나 표현과 의미가 뜻이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주는 거예요. 똑같은 걸 찾아야 돼 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비슷한 단어. 만약에 거의 똑같은 단어가 있다, 그럼 그거 쓰시면 됩니다. 근데 똑같은 뜻이 없어. 아무리 봐도 찾아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저 선택지 보기에다가 여기 내가 찾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가장 의미가 비슷한 거를 골라 넣으시면 돼요. 이런 문제가 역시 6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밑줄이 쳐져 있으니까 그 단어가 그걸 보고 바로 선택지로 가서 보기로 가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2분 이내에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못 풀 때는 해석을 해야겠죠, 문장을. 출제 유형을 보시면은요, 문제에 제시된 단어의 대체 가능한 단어 찾기. 그렇죠, 요거죠, 요거 여러분들. 똑같은 단어를 찾으라는 것들은 많이 안 나와요. 똑같은 단어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요 단어 말고 요걸 쓰면은 이 보기에서 해당하는 내용 중에 요 단어 뭐 3번이라든지 2번이라는 건지 뭐 골라 쓰게 되면은 조금 대체가 가능하게 문장이 완성이 된다. 요런 것들은 정답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혹은 문제에 제시된 단어를 설명한 게 있습니다. 요즘에 그 단어가 있는데 그걸 이제 조금 풀어가지고 설명한 문제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따뜻하다라는 뭐 단어 아타타카이가 있죠. 그 단어를 뭐 이렇게 약간 풀어 쓰는 게 있습니다. 뭐 기온이 상승해서 뭐 어쩌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골라주는 문제가 요즘 추세에는 한 2문제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한자 문제가 아닙니다. 한자 문제만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품사에서 나오죠. 이 모든 품사 중에서는 부사가 거의 압도적인 것 같아요. 유의어는 역시 부사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사를 많이 공부해야 돼요. 동사도 마찬가지지만. 자, 학습 팁입니다. 역시 부사죠. 부사가 중요해요. 부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입니다. 유의어 파트 중에서 부사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6문제 중에 3문제 이상 나와요. 절반 이상 나온다는 거죠. 명사를 제외하면은 부사가 역시 상당히 중요하니까 명사가 제일 많긴 해요. 그 다음에 부사, 그 다음 뭐 동사와 형용사 순으로 이어지겠죠. 그 다음에 요거요. 요즘에 이 문제 트렌드가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단어를 설명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대비할 수 있는 거라면 단어가 있죠. 요거 이제 내가 쉬운 일본어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연습해 보는 게 좋아요. 뭐 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요걸 우리도 뭐 한국식으로 퀴즈 같은 것들 낼 때 그 단어 막 설명하잖아요. 요런 식으로 그 단어들을 일본어로 된 문장으로 약간 설명하거나 혹은 뭐 구라고 하나요? 요 좀 짧은 그런 표현된 뭐 다른 표현된 걸로 바꾸시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즉 포인트라는 건 이런 거죠. 그 단어를 내가 일본어로 설명하는 연습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 파트는 상당히 점수가 좌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쉬운 단어들 위주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점수가 달라지니까. 아시겠죠? 다음 네 번째입니다. 용법 파트가 있네요. 뭐 용법이라는 것들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단어가 하나 주어져요. 그 맨 문제를 풀 때 그 1번하고 옆에 단어가 주어지는데 그 단어가 네 가지의 보기에서 올바르게 쓰여져 있는 문장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골라주는 거예요. 용법에 관한 것들은 단어가 올바로 사용된 예를 선택하는 거다. 그 단어가 들어간 문장이 딱 하나만 올바르고 나머지는 그 단어가 들어가면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 돼버리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골라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워나가면 마지막 하나 남는 게 있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을 찾는 것보다는 오답을 찾는 게 좋아요. 아닌 것들을 확실하게 지워나가면 이건 내가 봤을 때 다른 단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정답이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6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이것도 역시 보기를 하나하나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한 4분, 좀 길게는 5분 정도 투자를 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형을 보겠습니다. 단어의 의미상 오류 구분하기라는 게 있는데 그 단어가 이 문장에 맞지 않는 거죠. 그 단어의 뜻 자체가 틀렸다 혹은 이상하다라는 것들은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두 번째가 품사의 적절한 사용 구분하기예요. 품사 같은 경우에는 뭐 명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동사도 있겠지만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은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거죠. 나형용사 있죠. 나형용사 같은 것들을 좀 구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동사를 무조건 뭐뭐 하다라고 외우시면 안 돼요. 조용하다 동사입니까? 조용하다는 동사가 아니거든요. 조용하다는 형용사죠. 또는 뭐 성실하다, 이게 동사 같아요? 이게 동사 아니에요. 형용사예요. 왜? 형용사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혹은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게 바로 형용사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쟤 좀 이상해. 이상하다, 이거 형용사예요. 쟤 좀 맛이 갔어. 맛이 가다, 뭐 그런 단어는 없지만 맛이 가는 것도 아무튼 형용사죠. 사람이나 상태, 사람이나 물건의 성질 또는 상태를 나타내니까 이런 경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예를 들어보면 조용하다 같은 것들은 시즈카다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뭐 시즈카 스루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동사로 조금 틀리게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이 품사를 따져보는 게 좋아요. 해석으로 문제가 안 풀린다라는 문제가 있다면 그 단어가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따져보는 게 상당히 좋아요. 동사 같은 건 이런 거잖아요. 뭐 공부하다. 그러면 벤교 스루를 쓰죠. 뭐 시즈카 스루 이렇게는 안 쓰니까. 유명하다. 유메이 스루 이렇게 안 쓰죠. 유명하다도 형용사니까 유메이 다. 이런 식으로 골라주는 게 바로 이 품사 활용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사, 부사, 외래어, 가타카나 같은 것들 다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은 뭐 역시 명사가 많이 나오겠지만 다른 단어의 학습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재에서 중요한 기출 단어나 아니면 고득점을 위한 단어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들의 학습을 잘 하시게 되면은 이 용법 파트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손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단어는 방법이 없어요. 쓰면서 외우거나 아니면 뭐 보면서 외우거나 많은 단어들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평소에 학습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자연스러운 문장을 하나씩 지어가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정답을 찾는 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오답을 찾는 게 더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 이 단어가 이 문장에 들어가면 어색해. 그런 것들 지우고. 요것도 조금 이상한데 지우고. 이것도 어색하구나. 요게 정답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용법 파트는 정답으로 접근하지 말고 오답이 되는 문장을 하나하나 지워나가자 라는 식으로 접근하시게 되면은 용법 문제 6문제 중에서 4문제 이상 맞출 수 있습니다. 힘내도록 하자고요. 전형적인 문장 패턴을 익히기 위해서는 문장을 많이 읽어야 된다. 우리 단어들 문장 읽기 할 때 독해 같은 것들 있잖아요. 독해 나중에 공부하시게 될 때 그 문장들을 조금 많이 접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용법 파트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부자연스러운 문장을 골라낼 수 있는 힘이 쌓이거든요. 이런 게 이제 독해의 또 좋은 점이기도 해요. 하지만 뭐 독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풀어주는 문자 어휘나 혹은 나중에 뭐 문법 이런 것들도 문장으로 다 주어져 있죠. 객관식 문제니까 눈으로 보고 풀면 되거든요. 많이 읽어보시면은 문장의 호응이 조금 이상하거나 혹은 단어의 쓰임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많이 푸는 게 정말 좋죠. 다음 문법 예문과 연계한 어휘 학습이 고득점의 지름길이다. 점수를 좀 높게 취득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은 문법 같은 경우에도 문법 문제를 풀 때 거기에 해당하는 문장의 호응들이 있어요. 근데 문장의 호응을 이루려면 사실은 단어들이 호응을 이루어 주는 거죠. 뭐 문장의 호응을 찾으세요. 올바른 골라세요. 이런 것들은 단어의 쓰임이 올바른 걸 고르세요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의 구성 성분이 단어인데 그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배열을 하느냐가 이제 문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문법을 보실 때 그 단어도 같이 보자는 거죠. 문법을 나중에 풀 때, 지금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문자어이니까 나중에 문법을 공부하실 때 그 문법에 나와 있는 그 문장에 나와 있는 단어들도 꼭 점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고득점을 딸 수 있어요. 용법 문제가 중요하죠. 어렵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6문제 중에 5문제 이상을 맞추실 분들은 문법 연습을 하실 때 단어도 꼭 들여다보자 라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자고요. 뭐 간략하게 용법에 대한 파트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라는 것들을 알아볼게요. 요거 문제 어떻게 푸는 겁니까? 실제로 요 문제들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